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의 정서 하 마지막 단원인 30단원 순열과 조합에서 제1단원 순열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순열과 조합인데요. 이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을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차이점 뭐냐면 순서예요. 자, 뽑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에서 10개에서 5개를 뽑아. 뽑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뽑은 다음에 나열하느냐, 즉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있는 것은 순열이고요. 순서가 없는 그냥 뽑기만 해. 뽑기만 해. 순서 나열하지 마. 이것은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유무예요. 오늘 배우는 순열은 순서, 그러니까 뽑고 10개 중에서 5개를 뽑고 그리고 5개를 나열하는 것까지를 이제 순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해서 여기서 순열, permuta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영어 단어도 암기도 해놓으세요. permutation. 그래서 머리 글자 대문자 P를 따서 기호를 만든 겁니다. 순열의 수와 NPR이라고 읽어요. NPR, N permutation R 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 뜻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R개를 선택하니까 어때요?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일렬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걸 순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까지. 만약에 선택하는 것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이 되는 거고요.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까지가 이제 순열이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겠죠? 나열하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나열하는 거니까 곱이 법칙이에요. 자, 이거를 NPR로 쓸 겁니다. NPR.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 permutation R 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N permutation 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1씩 일씩 빼가면서 곱해요. 몇 개를? R개를 곱합니다. 일씩 빼가면서 R개를 곱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example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5개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5개를 나열하기 위한 자리가 3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3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맨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자릿수는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5가지가 되잖아요. 5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5가지 맨 앞에 하나 뽑았어. 5개 중에 하나는 이제 뽑았으니까 4개 남았죠? 그러면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개는 썼어. 못 써요.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자리에도 나열하고 두 번째 자리에도 나열하고 세 번째 자리에도 나열하는 겁니다. AND예요. 그래서 곱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5개에서 3개를 뽑는데 그럼 5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씩 빼가면서 3개. 자, 여기가 3개가 되는 거예요. 5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빼가면서 3개를 곱하는 것이 바로 5개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OP3가 되잖아요. 그죠? 자, 얘가 5를 좀 작게 적고요. 대문자 P를 크게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5하고 3은 첨자예요. 작게 적는 겁니다. 대문자 P 왼쪽에 작은 수 5, 오른쪽에 작은 수 3을 적는 겁니다. OP3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면 N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n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있어. 자, 하나 썼죠. 그럼 n-1개 남았죠. 두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1 이렇게 1씩 줄여가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를 해야 되니까 이게 n-r인지 n-r 플러스 1인지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간단해요. 뭐냐면 이 경우 규칙도 좀 알아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점점점 r번째잖아요. 그죠? 규칙을 보면 돼요. 첫 번째는 n 빼기 0입니다. 그죠? n 빼기 0. 두 번째는 n 빼기 1. 세 번째는 n 빼기 2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수에 비해서 1 적은 수를 빼요. 그죠? 1 적은 수를 빼요. 그러면 r보다 1 적은 수를 빼겠죠. 그러면 결국에 맨 마지막 수는 n에서 빼기 r보다 1 적은 수를 빼는구나. 이런 규칙을 생각해 보면 혹시 헷갈릴 때 제대로 된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n-r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해둬요. 이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나중에 익숙해지면 헷갈릴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 한 번, 두 번 볼 때는 헷갈립니다. n-r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n-r 마이너스 1 같은데?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그럴 때 이런 걸 메모해두면 맞아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을 사용할 건데 m 퍼뮤테이션 r의 변형과 기호의 정의를 보자. 여기서는 n 퍼뮤테이션 n이에요. 그러니까 n부터 n개죠, n개. 그죠? n부터 1씩 빼가면서 n개를 곱하는 얘기잖아요. n 퍼뮤테이션 r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빼가면서 r개를 곱하라는 거고 n 퍼뮤테이션 n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빼가면서 n개를 곱하라니까 결국엔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요건 이제 여기 대표적인 공식인데 요건 좀 이따 별표를 해두고요. 아주 쉽게 보일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계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r의 값은 0보다 크 나왔고 n보다 작게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도 많이 아이들이 이게 왜 0 팩토리얼이 1이에요? 선생님 1 팩토리얼도 1이잖아요. 0 팩토리얼도 1인 게 말이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왜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왜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모순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죠? 1 팩토리얼과 0 팩토리얼은 분명히 달라 보이죠?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매우 좋은 건데 약속입니다. 모순이 생기지 않더라. 그리고 n 퍼뮤테이션 제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n개에서 0개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뭔 소리야 이게. 자, 그런데 위에 공식 있잖아요. 공식에다 대입해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자, r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에 대해서 분모 문자 같네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세요. 메모를 할 때는 이제 빨간색 펜 한 가지 색깔로다가 휘갈겨 쓰면 안 돼. 정성을 들이고 밑줄 긋을 때는 자를 대고 그거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그 얼마나 밑줄 별표 메모에 정성을 들였는지는 이제 두 번째 볼 거잖아요. 두 번째 볼 때부터 결과가 나타납니다. 차이가 벌어져요. 오케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순열의 수와 n 퍼뮤테이션 r입니다. npr인데요.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1, 2, 3, 4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사전식 나열법 이런 게 있는데 자, 세 자리 자연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세 자리 자연수 하면은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우리는 항상 왼쪽 자리부터 만들어 가요. 그죠? 1, 2, 3, 4는 100의 자리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4가지. 맞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 일단 하나 썼어. 그럼 3개 남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2개 썼어요. 2개 남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자, 그리고 세 자리 자연수는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헷갈리는 게 이게 조합이야, 순열이야? 이게 헷갈려요. 근데 자연수는 그죠? 몇 자리든 간에 상관없이 순서가 있죠. 왜냐하면 순서 있어. 예를 들어서 123과 321은 같지 않아요. 오케이? 순서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조합은 같아요. 1, 2, 3, 얘도 1, 2, 3 있는데 조합은 집합과 같아요. 집합. 집합에서는 원소 1, 2, 3이 있으면 다 같은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 곱하면 저희는 4개에서 퍼뮤테이션 3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총 24개. 이건 뭐냐면 실제 한 땀 한 땀 100위자리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땀 한 땀, 그 다음에 10위자리 이렇게 다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총 24개네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구하지 않고도 4, 3, 2 곱하니까 24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서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100위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1, 2, 3, 4 중에서 100위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100위자리 썼어. 이제 만약에 2를 썼어. 2는 빼야 되겠네요. 그럼 3자리 남죠? 그럼 10위자리, 3자리. 그러면 3을 썼어. 3도 빼.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죠? 1위자리 올 수 있는 경우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그리고 왜 곱의 법칙인지도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4 더하기 3 더하기 2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세 자리 자연수는 100의 자리도 쓰고, 그리고 10의 자리도 쓰고, 그리고 1의 자리도 쓰죠. 그죠? and에 and. 동시에 모두 씁니다. 여기서 동시에는 모두라고 그랬잖아요. 세 자리가 숫자에 모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곱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순열의 수 4 퍼뮤테이션 3으로다가 아주 쉽게 계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4 퍼뮤테이션이 4 곱하기 3인데 이것도 공식을 외워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알아야 돼요. 4개 중에서 이 뽑는 경우의 수가 2개라는 얘기예요. 4부터 2개의 수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공식이 있어요. 자, 4개에서 2개를 뽑는데 우리는 4 퍼뮤테이션 이니까 이거를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n-4-2 일단 뒤에 이거 증명이 나옵니다. 미리 한번 쓴다면 4-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인데 4 팩토리얼은 2, 4, 3, 2, 1이죠. 그러니까 2, 1이 분모의 2, 1이 2 곱하기 1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12가 돼 4 곱하기 3은 남아요. 마찬가지로 5 퍼뮤테이션 4도 마찬가지예요. 5개 5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 퍼뮤테이션 3도 마찬가지입니다. 6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볼까요? 1, 2, 3, 4, 5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4자리 자연수는 어때요? 순서가 있네요. 4자리 자연수는 자,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개 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5.
그 다음에 하나를 썼어. 이제 4개 남죠. 100위자리는 4. 그 다음에 12위자리, 1위자리 이렇게 차례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자릿수는 보통 이렇게 자릿수를 만들어줘요. 네모로다가 자릿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000위자리, 100위자리, 10위자리, 1위자리 이렇게 네모로다가 만들어줘요. 이것도 메모에 둬봐요. 네, 그런 다음에 1000위자리부터 채웁니다.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있으면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썼어. 1000위자리 썼어. 이제 4개 남았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이제 2개 썼어. 그러면 3개 남고요. 3개 썼어. 5개 중에서 2개 남죠. 그리고 1000위자리, 100위자리, 10위자리, 1위자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모두. AND죠, AND. 곱이 법칙. 그래서 5 퍼뮤테이션 4인가요? 4. 자, 그 다음에 요 보기 3번에 별표를 해두고요. 요 똑같은 문제가 뒤에 또 나와요. 조합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 30명에서 회장, 부회장, 서기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가 있죠. 맨 먼저 뽑히는 아이가 회장이 되는 거야. 두 번째가 부회장이고 세 번째가 서기야. 순서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과 항상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것과 비교하는 것이 대의원 3명이에요. 대의원. 그러니까 얘는 순서 상관없어. 먼저 뽑혀도 대의원, 두 번째 뽑혀도 대의원, 세 번째 뽑혀도 대의원. 이렇게. 그냥 대표 3인, 대표 3인.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장, 부회장, 서기처럼 순서가 있는 것은 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 3인은 조합입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문제를 냅니다. 대표 3인을 뽑는 경우와 다릅니다. 그래서 3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30 퍼뮤테이션 3. 30 퍼뮤테이션 3이 되는 거예요. 30부터 1씩 빼가면서 3개의 수를 곱합니다. 30 곱하기 29 곱하기 28. 자, 그다음 어드바이스 2를 볼까요? 자, n 퍼뮤테이션 r을 번영해서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 np0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순이 안 생깁니다. 자,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수열의 수는 n 퍼뮤테이션,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거는 n 퍼뮤테이션 n이에요. n부터 1씩 빼가면서 n개를 곱하다 보니까 얘는 n 팩토리얼이 되죠. 그렇죠?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얘를 n부터 1씩 빼가면서 곱하는 걸 n 팩토리얼로 정의합니다. 얘를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또는 n의 계승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계승이란 말은 잘 안 써요. n 팩토리얼로 그냥 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 팩토리얼이 있어요. 5 팩토리얼은 5부터 1씩 빼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일 때까지. 이렇게 5 팩토리얼.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n 퍼뮤테이션 r 이걸 한번 변형해 볼까요? 아까 n 퍼뮤테이션 r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한다고 그랬죠. 1씩 빼가면서. 그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n-r부터 2, 3, 1 이걸 곱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도 어때요? 값은 변하지 않죠? 그죠?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 n-r부터 1까지의 곱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n-1 팩토리얼이 되겠고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고 굉장히 쉽죠? 식을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외워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공식이 나왔죠.
n 퍼뮤테이션 r은 n-l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열심히 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n 퍼뮤테이션 n. 그러면 n 빼기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죠.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요.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해야만 이게 성립해요. 아까 npn이 n 팩토리얼임을 우리가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려면 0 팩토리얼이 1이 돼야 됩니다. 0 팩토리얼을 1로 해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np0도 마찬가지입니다. n 빼기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얘는 1이 됩니다. 이퀄 1이라고 써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자꾸 써가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0 팩토리얼은 1이고요. np0 1입니다. np0 1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연습해보는 거야. 3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그리고 이런 것들 3번. 뭐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n 팩토리얼 분의 한번 그러면 써볼까요, 얘들아?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퀄 하고요. 이퀄 하고요. n 팩토리얼 느낌표예요. 그 다음에 np2는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n-1 두 개를 곱하니까, 그죠? n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하라니까 n 곱하기 n-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하고 약분되잖아요. n 팩토리얼에선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부터 차례대로 쭉 내려가는데 분모 분자 약분이 돼서 결국에 얘는 n-2 팩토리얼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n-2 팩토리얼 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게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자, 얘를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n 팩토리얼 분의 아까 np2 n-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썼었죠. 자, 그러면 얘를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퀄 자, 분모 분자에서 n 팩토리얼이 약분됩니다. 결국에 n-2 팩토리얼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해봐요. 자, 얘도 4번이죠. 분모를 n으로 묶으면 n-1,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이 n 곱하기 n-1, n- 이렇게 나가잖아요. 분모 분자 약분이 되면서 얘는 n-2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손으로 써가면서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나요? 응? 이해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써봐요, 한번 끝까지. 왜냐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n-1인데 n 팩토리얼은 n-1 n-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분이 됩니다. n도 약분되고 n-도 약분되고 남는 것은 n-2부터 1까지 곱이죠. 이거는 n-2 팩토리얼입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야지 익숙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번처럼 5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그럼 보세요. 5사람 하나, 둘, 5개의 자리를 만들어요. 셋, 넷, 다섯.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5명 중에서 맨 첫 번째 오는 경우의 수는 5예요. 5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한 명 뽑았어요. 4명 남죠? 4, 3, 1 곱하기 됩니다. 그래서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다섯 명 중에 다섯 명을 뽑아서 나열하니까 다섯 명 중에서 퍼뮤테이션 다섯 명을 뽑아서 나열하라. 5 퍼뮤테이션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손으로 써가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30-1번은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복잡해라. 그지? 아까 우리가 찾았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n 퍼뮤테이션 3. 그것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요거 공식 외워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 n 퍼뮤테이션 3은 n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니까 이런 식이 되겠고, n 플러스 1 퍼뮤테이션 4는 n 플러스 1부터 4개를 곱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는 개수예요, 개수. 그리고 n 플러스 1 퍼뮤테이션 3은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양변에 공통항이 있죠. 그죠? 공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0이 0으로 약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어디 보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인데요. 이 n 값은 n개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n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려면 적어도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n은 3보다 크거나 같네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n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 곱하기 n-는 0이 아니죠. 양변을 공통항, 양변을 n 곱하기 n-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식이 간단해지고 n에 관한 2차식이 되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n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전개해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nr이 자연수이고 r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습니다. 다음 등식을 증명하래.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별표를 3개를 해놓으세요. 이건 뭐 서술형어도 나오고요. 아니면 문제 풀 때, 순열에 관한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은 n-1 퍼뮤테이션 r 플러스 r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1. 일단은 별표를 해놓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자, 그럼 이게 성립하는지를 볼 건데, 얘들아, 우리가 어떤 식을 증명할 때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를 보는 게 편해요? 아니면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걸 보는 게 편해요?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복잡한 거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보이는 게 아니라 복잡한 식 우변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모, 통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계속 거쳐서 간단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MPR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식에서는 자, 여기서는 좌변, 복잡한 식입니다. 좌변을 이용해서 우변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잡한 식에서 출발해서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증명의 기본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좌변 반대로 썼네요. 미안합니다. 우변이 복잡한데 오른쪽 편 우변에서 출발해서 좌변으로 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변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식을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맨 처음 첫 번째 줄 하고요. 두 번째 줄 하고요. 여기서 보세요. n-r-1 팩토리얼 분의 그다음 하고 n-r 팩토리얼. 우리 분모를 통분하잖아요. 통분. 그죠? 자, 그러면 n-r-1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은 공통항이 이거예요. n-r 팩토리얼. 왜냐하면 여기서 n-r 팩토리얼은 n-r 곱하기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1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공통항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묶어준 겁니다. 묶어주고 얘를 분자로 통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n-r분의 n이 되겠고, 자 보세요. 여기서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는 겁니다. 보세요.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에다 n-r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n-r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 값은 n 퍼뮤테이션 r이 되겠죠.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공식은 일단은 유도 과정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30-1번은 nr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연습을 한번 하는데 오케이 3번만 해보자. 3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3번을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그래, 이 식을 만족하는 n 값을 구해보세요. 자, 먼저 n 퍼뮤테이션 2는 n 곱하기 n-1입니다. 플러스 4 곱하기 n 퍼뮤테이션 1은 4n이에요. 얘는 28이라고.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때요?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전개하니까 간단한 n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n의 제곱 플러스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n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7, 4, 28이죠. 그래서 n 플러스 7 n 마이너스 4 근데 n의 값은 자연수예요. 자연수. 더군다나 2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그죠? n 퍼뮤테이션 2란 얘기는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적어도 여기서 n 값은 2보다 크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n 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집니다. 점점.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증명하시오. 이거는 하나하나 다 해보세요. 자, 유제 30-2번은 다 해야 돼요. 다. 이 증명 문제는. 자, 이런 식들. n 퍼뮤테이션 r은 n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 선생님 어려운데 아니에요. 쉬워요. 이것도 좌변이 복잡해요, 우변이 복잡해요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변이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 매우 간단해요. 우변 이퀄 n 곱하기, 자, 여기서 요거를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 한번 써봐요. npr 값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데 n-1 퍼뮤테이션 r-1은 뭘까요? 그러면 n-1에서 빼기 r-1을 빼는 거죠. 그럼 r 플러스 1이 됩니다.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분모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분모는 n-r 팩토리얼만 남고요. 분자를 가만히 보니까 분자는 n에다가 n-r 팩토리얼을 곱해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npr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증명은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간다. 그거만 기본 방향만 알아도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해보세요. 2번. 2번은 좌변이 조금 복잡하고요. 우변이 간단하네요. 그죠? 그러면 좌변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우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 그러면 2번은 n 퍼뮤테이션 r 플러스 1 값은 자, 좌변이라고 쓰고요. 이퀄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플러스 r 플러스 1분의 r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공통항은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은 이퀄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r 1 팩토리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우리가 분수는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 통분을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묶어줘요. 자, 공통항 즉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n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n-r 분의 r 플러스 1. 자, 그러면 어때요? 분수는 통분해야 되잖아요. 1을 분자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앞에 거는 그대로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고 곱하기 n-r 분의 n-r 플러스 r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가지고 r이 소거돼요.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분모끼리의 곱과 분자끼리의 곱인데, 자, 분모끼리의 곱 뭐가 됩니까? 이거는 n-r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분자끼리의 곱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식을 약간 변형하면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분자가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n 플러스 1에서 빼기 r 플러스 1을 빼준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겠고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n 플러스 1 퍼뮤테이션 r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 땀 한 땀 적어보자. 오늘도 내용이 엄청 많아서 중간에 쉬는 시간은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좀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그러세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빠진 부분은 다시 여러분이 메모를 잘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별표해 둘까요? 3번 식을 변형할 때 종종 써요. 자, 별표 3개. 자, 얘도 좌변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좌변을 이용해서 우변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써봐요. 3번 좌변 이퀄. 자, 그러면 얘는 npl에서 L을 이제 필기체로 쓸게요. n-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자 n-l 그리고 r-l이니까 결국에 l이 소거되고요. n-r만 남네요. 팩토리얼 분의 n-l 팩토리얼. 이거 분모 분자 약분된다. 그죠? 이거는 의외로 간단한 문제네요. 분모 분자에서 같은 식이 나와가지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고, 요거는 np 퍼미테이션 r의 정의가 되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퍼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이 기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명하는 거 보면서 계속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호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문제를 잘 풀 수도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메모를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필기를 못한 거는 유튜브 선생님이 끝나고 한 10분 이내로 올리니까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쪽을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읽었어. 근데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1번을 보면 30개 역이 있습니다. 30개 역. 뭐 지하철역을 생각해도 되고요. 그죠? 30개. 근데 중요한 거는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합니다.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출발한 출발역이 A이고 도착역이 B인 경우와 출발역이 B이고 도착역이 A인 경우는 같지 않아요. 순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퍼뮤테이션이다. 순서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조건에서는 완벽표와 일반실, 특별실은 구분이 없다는데 이게 30개에서 출발역 하나, 도착역 하나니까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돼요. A, B, B, A 이렇게 뽑아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케이. 너는 퍼미테이션이야. 이거만 알면 문제는 쉬운 거죠. 30개의 역 중에서 출발역 하나, 도착역 하나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만약에 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네모 하고요. 자, 1번 출발역, 2번 도착역. 자, 30개 중에서 출발역을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0이죠. 그죠? 이제 출발역 선택했어요. 그러면 출발역과 도착역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빼줘야죠. 그러면 도착역을 선택하시는 경우의 수는 29입니다. 그리고 AND예요. 출발역과 도착역을 모두 선택해야 됩니다. 곱이죠. 곱의 법칙이죠. 이렇게. 30 곱하기 29네? 그럼 30 퍼뮤테이션에서 두 개를 뽑는 거네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읽으면서 얘가 순서가 있는 순열이구나.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5명의 친구. 5명의 친구 집을 한 번씩 모두 방문. 5명의 집을 모두 방문인데 예를 들어서 순서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친구를 먼저 방문하고 서울 사는 친구 방문하는 것과 서울 사는 친구를 먼저 방문하고 경기도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죠? 방문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얘는 순서가 있네요. 이거를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합인지 순열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5명의 집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지? 맨 먼저 방문할 거니까 맨 첫 번째 방문하는 경우의 수는 5개.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30-3번을 볼까요? 오케이. 5명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 어때요? 순서가 있지요? 오케이. 순서가 있습니다. 메모해 주세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순열. O, P, 3가 되겠고요. 이거랑 항상 같이 쓰이는 게 대표 3명이에요. 대표 3명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A, B, C를 뽑든 B, C, A를 뽑든 상관없어요. 근데 순서가 있으면 먼저 뽑히는 것이 위원장, 두 번째 뽑히는 것이 부위원장, 세 번째 뽑히는 게 서기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 대표 3명을 뽑을 때는 오케이, 얘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조합이라고 그래요. 5명 중에서 컨비네이션 3, 그냥 저것만 봐요.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대문자 C를 쓸 겁니다. 너는 순서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냥 3명을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뭐 모두 몇 가지 경우입니까? 이거는 OP3가 되겠고요. 위원장으로 A. 얘는 A는 어때요? 이미 뽑혔죠? 그죠? 위원장으로 뽑혔죠? 그러면 나머지 B, C, D 중에서 부위원장 1명, 서기를 1명 뽑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4P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 A, 서기로서 C 뽑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럼 뭐만 뽑으면 돼요? 부위원장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A와 C는 뽑을 수 없으니까 B, D, E 중에서 하나니까 3가지.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얘가 순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판단해 보고요. 풀이 방법을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야구 선수 9명의 타순. 타순. 순서 있죠? 타순이라는 거는 나가는 순서지 않습니까? 경기에 나가는 순서. 순서 있습니다. 모두 몇 가지 방법? 9 팩토리얼. 자, 이걸 일일이 다 곱할 필요는 없죠. 3루수를 3번 타자로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세 번째 타자를 3번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봐요. 이게 뭔 얘기일까? 30-4번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3번 타자, 9명 중에서 3번 타자는 고정되어 있죠. 3루수로. 그죠? 맞죠? 응? 그러면 한 명을 빼야 돼요.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9명 중에서 한 명을 빼니까 몇 명? 8명 팩토리얼. 이란 뜻입니다. 8명을 1년은 나열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읽고 얘가 순열인지 조합인지 판단하는 게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조합도 공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오히려 확률과 통계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이 어려워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든요. 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볼 때는 미적분이 더 쉬워요. 자, 30-5번을 볼까요?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10팩토리얼. 너무 간단하죠? 이걸 언제다 곱하고 있습니까?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거는 10팩토리얼. 두 번째 것은 10 퍼뮤테이션 3. 3번은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 1년에 나누는 경우의 수가 90일 때. 오케이. 3번 풀어보세요. 자, 10명 중에서 퍼뮤테이션 n명을 뽑는데 이 n명은 10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런데 얘가 90까지일 때 이건 이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10-n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90이에요.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10 퍼뮤테이션 n의 뜻은 10부터 곱하여 나갑니다. 일씩 줄여가지고, 그죠? 몇 개를? n개를. 근데 10 곱하기 9, 두 개 곱했죠. 그런데 벌써 90이 됐네요. 뭐야? 두 개 곱했더니 90이 됐네요. 그럼 n은 얼마라는 겁니까? n은 그냥 2라는 거예요. 2. 그래서 공식에 바로 대입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NPR의 의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일수, 그러니까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한다 라는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을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보통의 경우 몇 자릿수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문제에 0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0은 맨 왼쪽 자리에는 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0은 올 수가 없어요. 0을 제외한 나머지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0이 있는 카드를 많이 씁니다. 5개의 숫자. 두 번 사용하지 않는다. 한 번만 사용한다는 거죠. 5자리 수인데요. 그러면 5자리 수를 만들어 줘요. 5자리 수는, 자, 오케이. 이렇게 5자리 수를 만들어 줘요. 5자리 수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하든 네모로 하든. 자, 그런데 맨 왼쪽 자릿수는 0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0은 안 돼요. 0을 뺀 나머지 4개. 자, 4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을 쓸 수 있어요. 이제 4개 남았죠. 4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p4, 즉 4 퍼뮤테이션,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맨 왼쪽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 그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리 중 짝수예요. 자, 짝수라는 것은 1위 자리를 가지고 판정합니다. 1위 자리에 0이 올 때, 2가 올 때, 4가 올 때. 그죠? 이때 1위 자리에 0이 오는 건 쉬운 거예요. 왜냐면 네 자리에 왼쪽 자리에 0이 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2가 오거나 4가 오면 맨 왼쪽 자리에, 그러니까 천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보면 2번. 자, 이거예요. 맨 1위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나머지 3개가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4p3예요. 또는 그죠? 짝수가 되는 경우는 1위 자리에 0이 오거나 또는, 그리고 1위 자리에 2가 오거나 또는 1위 자리에 4가 오니까 이 각각을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합의 법칙이에요. 자,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 왜 3을 곱해요?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맨 왼쪽 자리에 0이 올 수가 없어요. 자, 2와 0을 빼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러면 0을 제외한 세 수가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4를 썼어. 그러면 이 두 자리가 남죠. 두 자리는 4와 2를 제외한 0, 1, 5네요. 0, 1, 3인가요? 0, 1, 3인가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3은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3은 천의 자리 0이 안 됩니다. 0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3개밖에 없으니까 천의 자리에 먼저 0이 아닌 수를 픽싱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3. 그리고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0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라. 합의 법칙. 자, 이거 합의 법칙 중요해요. 여기서
똑같은 수가 두 개 나왔으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합의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네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전에 영재 수업에서 선생님이 3의 배수 판정법 알려줬죠.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 자, 3의 배수 판정법 종종 사용합니다.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수는 3의 배수입니다. 이게 바로 3의 배수 판정법이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데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적어두고요. 자, 3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하면 자, 네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려면 네 자리 자연수가 네 자리 수가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수들을 미리 선택해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수들만으로 네 자릿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가능한 수들을 경우의 수를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자,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수는 수들을 4개를 선택하면 0, 1, 2, 3, 그 다음에 0, 2, 3, 4. 그러면 이 4개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이죠. 0이 들어갔네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요? 맨 왼쪽 자리에 천의 자리에는 0을 쓸 수가 없어요. 0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수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에는 1의 자리에는 모두 5도 쓸 수 있어요. 3팩토리얼. 두 번째 것도 똑같죠. 3 곱하기 3팩토리얼. 그래서 36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은 문제예요. 3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수들을 먼저 선정해 놓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괜찮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0-6번을 볼까요?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이 들어갔네요. 항상 0이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숫자를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랍니다. 4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4자리 자연수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래서 1100 10, 1 이런 자릿수를 채우면 됩니다. 근데 1000의 자리에 0은 올 수가 없죠. 0을 제외한 나머지 6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6 100의 자리는 어때요? 만약에 1000의 자리에 2가 왔어. 그러면 100의 자리부터는 0을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100의 자리도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0을 썼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5,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맨 앞에 6, 0을 제외한 6가지 수,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수 중에서 퍼뮤테이션 3개를 뽑으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 짝수는 1의 자리를 가지고 따지죠. 자, 짝수가 되는 경우는 자, 1의 자리에 0이 오거나 2, 4, 6 이렇게 0, 2, 4, 6 근데 2, 4, 6은 똑같아요. 경우의 수가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6이 오거나 중요한 건 0이 오는 경우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만 따로 구하고 나머지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자, 0이 오는 경우는 1의 자리에 0이 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x, x, x 그 다음에 0이 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 0은 쓸 수가 없으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수랑 똑같죠. 그래서 이 경우는 6, P,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2가 오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2가 오는 경우 이때는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맨 왼쪽 자리 0이 올 수가 없어요. 0을 뺀 나머지, 자 0을 빼 0하고 2를 빼야 되겠죠? 그죠? 자 0하고 2를 빼 그러면 1, 3, 4, 5, 6, 1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개의 수입니다. 5 곱하기 하고요. 이 두 자리, 가운데 두 자리는 나머지 수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1을 썼어. 맨 왼쪽 1을 썼어. 그럼 1과 2를 제외. 1과 2를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수들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O, P,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일 때와 4일 때와 6일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3. 그래서 6P3 더하기 5 곱하기 5P2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연습. 문제를 읽으면서 풀이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풀이 방법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인데 알파벳을 주어주고 얘가 몇 번째 올까요? 알파벳 순으로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A, B, C, D. 그래서 만들 수 있는 120개의 수녀를 사전식으로, 자, 사전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밑줄 긋고요. 제일 앞에 있는 게 A, B, C,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된 거 E, D, C, B, A가 되겠죠. 나열할 때 순열 B, D, E, C, E, N 몇 번째? 요건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얘도 별표를 해놓고요. 배우는 거예요. 맨 앞에 B를 시작하니까 앞에 나오는 거, 얘보다 앞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앞서 나온 걸 다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앞에 A가 나오는 경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B 다음에 D가 나오니까 B 다음에 A가 나오는 경우와 B 다음에 C가 나오는 경우도 B 다음에 D가 나오는 경우보다 앞에 나오겠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구하면 됩니다. 일일이. 한 땀 한 땀. 그래서 자, B, D, C, A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를 빠짐없이 맨 앞에 A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BA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3팩토리얼이 되겠죠. BC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 3팩토리얼. 그 다음에 BDA도 앞에 나와요. 근데 두 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자, 그리고 BDCA 한 가지. 자, 경우를 전부 다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60번째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맨 앞에 A가 나올 때 몇 가지냐? 4팩토리얼 24가지. 60번째까지는 멀었죠. 맨 앞에 B가 나오는 경우 24가지.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나오는 경우 하면은 60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CA가 나오는 경우 3팩토리얼 6개, CB가 나오는 경우 3팩토리얼 6개 다 더하니까 60이 되네요. 맨 마지막 번째 CB의 맨 마지막 번째 그러면 CB, EDA가 되겠죠. 그죠? 60개가 딱 떨어지니까 CB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번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B를 제외한 나머지는 알파벳의 역순 ED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7번을 볼게요.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 모두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인데 이것도 이런 문제도 종종 나와요. 32,000보다 큰 것? 자, 그러면 32,000보다 크려면 일단은 맨 앞자리 그러니까 만의 자리가 5인 경우 4인 경우 다 되죠.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따져야 됩니다. 3의 경우는 천의 자리가 4가 오는 경우와 5가 오는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2가 오는 경우도 따져야 돼요. 3, 2. 그죠? 2가 오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되죠. 그죠? 큰 것이니까. 자, 한번 써봐요. 노트에다가. 맨 처음에 많은 자리 5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1번 하고요. 자, 1번 경우의 수를 다 써요. 1번 맨 앞자리 5가 나오는 경우 x, x, x. 자, 그러면 5는 쓸 수가 없어요. 4개 중에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너는 4팩토리얼이구나. 그죠? 6, 4, 2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맨 앞에 4가 나오는 경우도 어때요? 다 크죠? 얘도 똑같아요. 4팩토리얼입니다. 24가지구나. 그러면 3번 3이 나오는 경우. 자, 3이 나오는 경우 2를 제외한 나머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3, 2가 나오는 경우도 다 돼요. 다 커요. 자,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이고요. 그러면 3, 2도 되고 3, 4도 되고 3, 5도 되잖아요. 3팩토리얼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6, 3, 18이 되겠네요. 18. 다 더하면 66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작은 5의 배수. 어이구, 5의 배수는 어떻게 따질까요? 1의 자리가 0은 없네요. 5인 경우에요. 쉬운 문제예요. 5의 배수하면 1의 자리가 5인 경우를 따지면 됩니다. 더군다나 32,000보다 작은 이니까 이걸 한번 써봐요. 노트에다. 32,000보다 작은 경우 중에서 그러면 100의 자리, 아니 1000의 자리가 1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자, 2번은 3. 자, 3. 아이고. 3이 오고 1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지요. 자, 그러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오고 1의 자리는 반드시 5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얘는 3, 1은 이미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일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3, 1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첫 번째고요. 당연히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 앞자리가 1인 경우, 그죠? 1인 경우는 다 되죠. 5. 그 다음에 세 번째 2인 경우 다 되죠. 이렇게 빠짐없이. 순간 착각하면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구하는 게 중요한데 순간 착각하면 이렇게 놓쳐요. 자, 그래서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이 되겠고 맨 처음 거는 2팩토리얼이 되나요? 그죠? 그걸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4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요거를 이제 잘 해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그럴 일 아마도 이과를 가겠지만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30-8번을 보자. 오케이, 아직도 안 끝났네. 6개의 숫자를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0, 1, 3, 4, 5를 써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를 작은 순서로 나열할 때 122번째 이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별표를 해놓고요. 자, 30-8번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작은 순서니까 6자리 수 중에서 맨 앞에 0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앞에 자 제일 작은 수는 1이 올 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자릿수는 다섯 자릿수는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섯 자릿수 됐죠? 자 그러면 얘는 5 팩토리얼입니다. 자 5 팩토리얼. 근데 얘를 계산하니까 5, 4, 3, 1 곱해보세요. 120입니다. 120이네요? 그러면 122번째니까 맨 앞에 1이 오는 거 다음이에요. 다음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입니다. 2. 2가 오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뭘까요? 2가 오는 것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121번째. 그러면 얘는 작은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2를 제외하고 0이 있고, 그 다음에 1, 2 제외하고 3, 4, 5가 얘가 121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수는 자, 345잖아요. 그죠? 345입니다. 요 다음 수는 뭐가 될까? 이걸 따지면 됩니다. 35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다음 수는 앞에 수는 그대로 쓰고요. 45 다음이 5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22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번째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내용도 많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듣고요. 네, 꼭 복습을 해주세요. 주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영상을 한 번 더 봐요. 아무래도 한 번 봤던 영상을 또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정리를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30-5번을 볼까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문제예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 여학생끼리 이웃. 자, 별표 해주세요. 여학생끼리 이웃? 이럴 때는 여학생을 한 사람으로 두는 겁니다. 이웃이란 말은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웃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묶음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묶음. 여학생을 한 묶음, 한 사람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학생 3명을 한 사람으로 처리해요. 그죠? 한 사람으로 처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석이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A, B가 서로 이웃, 여기서 이웃입니다. 이웃이라고 한다면 A, B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 A, B 묶음인데 그 묶음 안에서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걸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 3명을 한 묶음, 한 사람으로 두는 거야. 그럼 몇 명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네. 그러면 다섯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여학생 3명끼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도 있어요. 그래서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계산은 나중에 하고요. 자, 묶음, 이웃.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이것도 밑줄 그어보세요. 그 얘기는 여학생 사이사이에 남학생이 껴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남학생이 2명 껴있어도 되고 3명 껴있어도 되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면 남학생을 먼저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때는 반대로 남학생을 먼저 일렬로 세웁니다. 세웁니다. 요거예요. 요게 핵심 개념이에요. 여학생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남학생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남학생 사이사이가 자리예요. 여학생이 설 수 있는 자리. 그러면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러면 여백이 있겠죠? 밑에 그림이 있네요. 여기 오케이. 남학생을 4명을 일렬로 세우면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몇 명이 와도 상관없어. 한 명이 와도 되고, 두 명이 와도 되고, 세 명이 와도 됩니다. 그죠?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을 먼저 세운 다음에 여학생이 설 수 있는 곳을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학생이 설 수 있는 위치가 1, 2, 3, 4, 5. 5개 중에서 여학생 3곳, 여학생이 서는 3곳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자리 중에서 3곳을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5, 4, 3. 자,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 남학생을 일로 세우는 걸 또 깨먹었네요. 당연히 남학생을 먼저 일렬로 세우니까 4팩토리얼을 계산해 줍니다. 남학생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5p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9번을 보자. 비슷한데요. 서로 다른 국어책 4권, 4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 중에요. 서로 같은 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자, 국어책, 수학책, 영어책. 1년을 나열할 때 수학책 3권이 이유. 그럼 어때요? 수학책 3권을 한 권으로 묶는 거죠? 그죠? 자, 적어보세요. 계산은 하지 말고 식만 적어보세요. 그럼 수학책 3권을 하나로 보니까 전체는 4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어디 보자. 7권이 되겠네요. 7 팩토리얼이 되는데 수학책 3권을 또 나열해야 되니까 3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30-9번은 7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어책은 국어책끼리, 수학책은 수학책끼리 이웃.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국어책을 한 묶음으로 두고요. 수학책도 한 묶음으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묶음은 국어 한 권, 수학 한 권, 2권, 그리고 영어 2권. 4권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4 팩토리얼 됩니다. 4 팩토리얼. 자, 그런데 국어 4권 안에서 세우는 방법이 있죠.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수학 3권 안에서 세우는 방법이 있죠.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주로 시험에서 나옵니다. 3번. 아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그럴 때는 반대로 남학생들을 일렬로 세웠잖아요. 똑같아요. 수학책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국어책 4권과 영어책 2권, 총 6권을 일렬로 세웁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빈자리, 수학책이 넣을 수 있는 자릿수가 필요합니다. 그걸 잘 따져야 돼요. 자, 여기서 국어 또는 영어책 6권을 이렇게 배열해요.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수학책이 올 수 있는 거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네요. 그죠? 6자리가 아니라 7자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어 4권, 영어 2권, 6팩토리얼을 나열합니다. 곱하기 7자리 중에서 수학책 3권을 뽑아서 꽂으면 됩니다. 그죠? 7자리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거기에 수학책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팩토리얼 곱하기 7 퍼뮤테이션 3이 됩니다. 계산은 하지 말자 얘들아. 식만 보자. 오케이. 드디어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꽤 좋아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는 알파벳 순이네요. 그죠? 자, 트라이앵글 모두 사용하여 만든 순열이 있습니다. 자, 밑줄 그어봐요.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T와 A 사이 2개의 문자. 그러니까 얘가 하나인 거예요. 얘가 하나의 문자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T와 A가 여기 하나의 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묶어줘요. 동그라미 해줘 보세요. 그러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알파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팩토리얼이에요, 5팩토리얼. 오케이? 5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T와 A의 사이에 들어가는 두 개를 미리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T와 A 사이에 두 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6개 중에서 퍼뮤테이션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T와 A도 순서를 바꿀 수 있죠. T가 앞에 올 수도 있고 A가 앞에 올 수도 있고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지금 5개의 문자잖아요.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자, 요 식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밑줄 그어요.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순열의 수 6p3, 6p2 이렇게 밑줄 그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골이 있어요. 적어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적어도 두 개. 그러면 하나 또는 두 개,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네 개 또는 다섯 개 다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되잖아. 근데 여집합을 생각하면 어때요? 적어도 두 개 하면 없거나 하나. 그죠? 경우의 수가 팍 줍니다. 그래서 여사건을 여집합 또는 여사건으로 풀어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로 따집니다. 반대. 전체에서 빼주는 거예요. 반대를.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별표 3개 놓으세요.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별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러면 어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반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이게 더 작아요. 이걸 빼준다. 이걸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얘를 여집합 또는 여사건이라고 해요. 자, 요거 별표 3개. 자, 그러면 이제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되는데 모음이 3개밖에 없어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해야 되겠죠. 양 끝에. 그죠? 그 다음에 모음이 하나 남아요. 모음 하나를 포함한 나머지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계산을 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8팩토리얼이 나왔어. 이게 뭐야? 문자 8개잖아. 전체 경우의 수 빼기. 3P가 왜 나왔어? 그러면 모음이 3개야.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3개 중에 2개 뽑으니까 하나 남네? 그 모음 하나 포함해서 6개를 나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쪽에다가. 그렇게 이제 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3개 중에 2개를 모음을 뽑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사이에 나머지 6개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6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6개는 6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모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왜 이게 나왔냐, 그거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경우의 수는 아까도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순간 착각하는 사이에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면 딴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착각하는 사이에.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오늘도 연습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서 equation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순열 중에서 자, Q와 T 사이의 3개의 문자. 자, 그러면 자, Q와 자, 1번을 볼까요?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T. 자, 그러면 Q와 3개의 문자. 그러면 총 5개가 필요한데 얘는 둘, 넷, 여섯, 여덟, 9개네요. 그죠? 그러면 4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개.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자, 먼저 Q와 T를 제외한 7개 중에서 Q와 T 사이에 들어갈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3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 퍼뮤테이션 3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G와 T를 번갈아서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G가 앞에 올 수도 있고 T가 올 수도 있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얘가 이제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식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꼭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다른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순열과 조합은 생소한 기호와 생소한 개념을 사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얘는 반복 학습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에요, 2년. 정석을 한 3번 정도 봐야지 아 이런 거였지 라고 개념이 잡힙니다.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끝에는 자음, 다른 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식을 써보세요. 자음의 개수를 한번 세보고요. 모음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은 이렇게 자음은 QTNS 4개네요. 그죠? 자, 2번 하고요. 자음은 4개. 그다음에 모음은 E, U, A, I, O 5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면 돼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뽑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하나를 일단 뽑아야죠. 양 끝에 와야 되니까.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직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개수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하나 뽑아요. 4P1 곱하기 모음도 뽑아요. 자음도 뽑고 그리고 모음도 뽑으니까 곱하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P1이 되는 거예요. 자, 뽑았어. 그럼 얘를 양쪽에 배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음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모음이 앞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 두 개를 바꿔줄 수 있잖아. 그러면 2팩토리얼이 되겠죠? 곱하기 2팩토리얼. 오케이. 그러면 양쪽 끝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썼어. 그럼 나머지가 이 사이에 와야 되잖아. 그러면 9개 중에 2개를 빼고 7개네?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7팩토리얼.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식을 써야 돼요. 선생님처럼 의미를 생각하면서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자. 적어도. 그러면 별표를 일단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별표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것. 그러면 이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면 자음이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고 둘 다 올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의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뭐냐면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그래서 3번은 전체가 9팩토리얼인데 빼기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 봐요.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뭘까요? 자, 모음이 5개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모음이 오려면 5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 모음이 온다는 건 뭐냐면 900에서 빼기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하면 됩니다.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OP2는. 자, 2개는 썼어. 5개 중에 2개 썼어. 몇 개 남았어요? 3개. 그리고 잠 4개. 몇 개 남았어요? 7개. 그러니까 곱하기 7개를 나열합니다. 700.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사용하면 이렇게 편리한데 여사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왼쪽에 자음이 오는 경우, 오른쪽에 자음이 오는 경우, 양쪽에 자음이 오는 경우 3가지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틀려요.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꼭 여사건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계산은 안 합니다. 숫자들이 너무 커요. 언제 계산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